안녕하세요. 네, 이번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학을 결심하시고 나면은 아마 가장 많이 찾아보실 정보인 것 같아요. 바로 대학원 유학할 때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알만한 학교들도 있고요. 주마다 각각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로 여러분들의 리스트를 채워나가다 보면은 이미 막 2, 30개씩 그렇게 찰 텐데요. 그때 선택 기준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랭킹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부분을 고려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선택은 대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공 여부,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왜냐면 학교는 사실 몇 년밖에 안 다니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려고 할 때 학교 중요합니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학교를 고를 때 보통 이제 랭킹 기준으로 고르는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랭킹은 중요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냥 수업만 들으러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학원 간다는 뜻은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다는 뜻은 연구를 하러 간다는 뜻인데, 연구를 하려면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일수록,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만한 학교일수록 그런 프로젝트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랭킹들이 연구를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랭킹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냥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학교에 책이 많거나 그런 것도 지표가 되긴 하지만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것이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학교들에는 좋은 교수님들이 있고 그 교수님들이 프로포저를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많이 따오고 좋은 학생들도 모이고, 그래서 더 좋은 프로포저를 쓰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어드미션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좀 좋지 않은 대학을 간다, 그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가셔서 연구 기회만 찾으실 수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셔서 좀 고생하실 확률이 커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운이 좋게 지도 교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교수님이 꾸준히 펀딩을 주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받는 RA 할 때 받는 펀딩이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학교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수님께서 프로젝트가 없다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연구하기가 힘든 것도 그렇고 생활비에 좀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월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꼭 탑스쿨을 가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주립대를 나왔는데요. 그 학교도 괜찮았어요.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많았고, 그 다음에 연구비도 꾸준히 들어왔고요. 저도 다니는 동안 중간중간 고비는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랭킹을 시작으로 여러분들 학교를 고르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탑스쿨을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어느 꼭 정해진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수하고 삼수하는 것처럼 꼭 탑스쿨을 가시기 위해서 몇몇 학교들만 지원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선택 범위를 넓히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넓혀가지고 난 어드미션만 받으면 된다 하시면은 들어가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펙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들로 어느 정도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욕심 내셔가지고 좋은 학교 가시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연구가 활발한 학교, 연구가 꾸준히 있는 학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탑스쿨을 가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셔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좀 더 많아지고, 연구 실적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할 때 포닥 자리를 알아보거나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교수 자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연구소 같은 데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실적이 결국 거기서 얼마만큼 연구를 했고 얼마나 좋은 논문을 냈는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탑스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환경이 되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탑스쿨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탑스쿨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기회는 많이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슬프게도 물가입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학교는 미국의 다양한 도시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도시에 따라서 물가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도시를 가거나 어느 학교를 가거나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 그럼 저는 축하드리고 싶어요. 그냥 좋은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을 무시하기가 어렵죠. 특히나 미국에서 좀 비싼 동네 같은 데 가면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학원에서 학비 면제되고 월급 받으면은 어떻게든 생활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학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물가 중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생활비는 비슷비슷할 텐데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집값입니다. 집값, 렌트하는 비용인데요.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팔 때 주로 쓰는 웹사이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리스트에 있는 학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을 찾아보시면은 어느 정도 렌트가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번 MIT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렌트를 선택하시고 그 매우 많은 옵션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조건을 넣으시면은, 저는 지금 원베드 원베스 보통 한 명이 살만한 집을 선택을 했는데 학교 근처에서 옵션을 찾아봤을 때 보통 2,000불, 3,000불 수준인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석사, 박사 과정을 한 4년 정도 만에 빨리 마친다 했을 때 매달 한 2,000불, 3,000불 수준에 되는 렌트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경제적인 부분이 감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예로 일리노이에 있는 샴페인 UIUC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수준의 원베드 원베스의 집들이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아까 거기 MIT 근처에 있는 집들보다는 훨씬 싼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시면서 감당하실 수 있는지, 특히나 이게 4년 동안, 5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꿈의 리스트에서, 랭킹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꿈의 리스트에서 아쉽지만 그런 비싼 지역들을 좀 제하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대학을 선택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간다는 것은 이제 연구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남았습니다. 바로 지도 교수님들을 선택할 만한 풀이 있는지, 그리고 세부 전공을 연구하는 그런 충분한 연구 시설과 연구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